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냅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이제 2017년 마지막 금요일도 끝나가고 이틀 지나면 2018년입니다. 네. 새해에는 좀 더 풍족하게 잘 사는 김 작가가 되고 싶은데요. 네. 박사님이 보는 2018년 재테크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이거를 1분 30초 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재테크 트렌드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열풍이었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상당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속되는 5년 동안의 부동산의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계시는데, 강남 지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은 분여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세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잘못 잡으면 또 금융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적당한 비유가 아닌데 과연 이 율창을 깨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 번째는 이제 주식이죠. 주식이 무슨 근거로 해서 2,500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 금융위기가 시작될 때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셔서 과연 우리 경제가 그때보다 2배 이상의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주식시장이 2,500까지 갈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은 금과 은 그리고 현금, 요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돈이 있다면 저는 쓸데없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사지 않고 은행에다가 그냥 5천만 원씩 분산해서 예금을 놔두고, 그리고 돈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지금 이제 이틀 정도 남았다는 말씀인데, 2018년 평창 올림픽을 비롯해서 국가적인 이벤트가 많죠? 네, 맞습니다. 먼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지구촌 축제고요. 네. 그 7개 종목 102개 금메달을 두고 95개국 6,500명의 선수가 경쟁을 펼칩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종합 4위가 목표고요. 쇼트트랙 최민정과 심석희,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하와 이승훈 등이 또 금메달 후보입니다. 네. 축구 월드컵도 러시아에서 열리죠? 네, 내년 6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지난대회 우승팀 독일, 그리고 북중미 강호 멕시코, 유럽의 복병 스웨덴과 한 조에 속했고요. 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서 16강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아시안게임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네,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1988년 방콕 대회 이후에 또 6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하는데요. 네. 일본과 2위를 두고 또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이 금메달, 은메달 밭은 어디입니까? 아시안게임에서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안게임에서 사격과 태권도, 양궁이 또 우리의 주 종목으로 꼽히고요. 네. 또 효자목 종목이라도 불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네. 또 아시아 무대에서는 좀 이 종목에 대한 금메달 개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네. 또 새로운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 제트스키나 패러글라이딩도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의 메달 밭 할 수 있는 종목은 숏스케이팅하고 숏트랙하고 몇 군데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또 전통적인 메달 밭인데요. 예. 또 말씀드린 대로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또 다관왕에 도전하고요. 네. 또 남자 쇼트트랙은 최근에 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예. 최근 월드컵을 통해서 좀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이승훈, 이상화 그리고 김보름 선수가 또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요. 네. 그리고 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라든가 또 봅슬레이 팀 같은 경우에도 또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예. 내년이 이제 무술년 그래서 이제 개띠인데 이 개띠도 그냥 개띠가 아니고 황금 개띠라 그래요. 내년도 개띠 스타가 누가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린 스켈레톤 세계 1위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도 1994년생인데 이번에 또 금메달에 도전하고요. 네.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도 1970년생 개띠고요. 그리고 1994년생 프랑스 미드필더 디종 권창훈 선수도 또 월드컵 무대에 도전을 합니다. 프로야구에서는 1982년생 롯데 이대호와 메이저리그 텍사스 추신수 선수 등이 있고요. 네. 골프계에서는 1970년생 최경주 선수와 그리고 띠동갑 전인지 선수가 또 세계 무대에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전인지 선수 부상에서 완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좋은 성적 내길 바라고요. 아프리카 축구 스타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AC밀란에서 활약했던 축구 스타 조지 웨아인데요. 네. 올해 51살인데 오늘 라이베리아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라이베리아는 19세기 미국에서 이주한 또 해방 노예들이 주축돼서 건국된 나라인데요. 네. 그동안 독재와 쿠데타를 겪었는데 또 이번에 73년 만에 처음으로 또 축구 스타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라이베리아 미국에서 이주했다 그러는데 괜히 이주했다라고 후회는 안 하는가 모르겠네요. 웨아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죠, 그죠? 네, 맞습니다. 1988년에 프랑스 모나코에 입단했고요. 네. 또 이탈리아 AC밀란에서 활약을 하면서 또 흑표범이라 불렸습니다. 1995년에는 아프리카 선수 최초로 최고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수상했고요. 네. 또 대표팀에서는 선수와 감독까지 맡아서 또 사제까지 털었지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예. 선수 시절부터 조국이 내정과 가난에 시달리는 걸 가슴 아파했는데요. 네. 2005년에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 마침내 또 꿈을 이뤘습니다. 예. 흑표범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뛰었죠. 경기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는데요. 1996년에 또 AC밀란 소속으로 또 우리나라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위해서 방한을 했고요. 예. 당시에 또 골도 넣었고 당시 우리나라 감독은 박종원 감독이었습니다. 원래 꿈이 정치인이었습니까? 네, 사실 만델라를 보면서 좀 뒤늦게 축구 선수 은퇴를 하고 꿈을 꿨다고 하고요. 워낙 라이베리아가 또 에볼라 바이러스도 고생을 했고 네. 내전도 너무 많이 겪고 사람도 많이 죽다 보니까 또 본인이 좀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또 이렇게 정치에 도전을 했고요. 또 앞서 대선에서는 사실 좀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좀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낙선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워낙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지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라이베리아 그러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87만 원 정도 이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국민 소득을 올리는 이쪽에다가 관심을 많이 두겠네요. 그죠? 결국은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지금 일단 웨아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돕겠지만 사실 지인들이나 네트워크가 축구계밖에 없어서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또 본인이 또 마음 먹은 게 또 다른 만큼 또 국가를 위해서 또 헌신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흑표범 말고도 뭐라 그럴까요? 이 스포츠 선수 중에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몇 사람 있죠. 멕시코도 있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 멕시코에도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또 경기했던 선수도 지금 시장에 당선됐던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싱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파케아오도 또 상원 의원을 지내고 있고, 그리고 1994년에 월드컵 브라질 우승을 이끌었던 호마리오도 2013년에 상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우리 박린 기자가 희망하는 월드컵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순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순위가 중요한 겁니까? 5년 동안 땀 흘린 선수들의 노력이 중요한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네, 사실 저도 평창올림픽 취재를 하다 보면서 사실 좀
준비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좀 많이 지적을 하면서 비판 기사도 쓰고 있는데요. 또 대회가 다가올수록 좀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또 이왕 개최한 거 좀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의식이 성장해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또 최선을 다하면 박수를 보내주기 때문에 또 선수들도 좀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창 올림픽 그렇게 갈망하던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데 조금 열기가 아직은 달아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세금 도둑을 잡아라. 이 도둑을 고상한 말로 양상군자라고 그럽니다. 저 지붕 위에 대들보에 올라가가지고 주인이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양상군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고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상군자들이 어디에 많으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의도에 많다. 여의도의 증권사를 이야기할까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맡고 계시는 하성수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보시기에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죠, 그죠? 글쎄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시민운동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한국의 정치나 특히 국회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 국회가 왜 안 바뀌죠? 글쎄요, 아무래도 자기 기득권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도 그 분노가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국민의 눈높이를 외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말은 안 하지만 가슴 속으로 도대체 내가 누구를 뽑았지 이런 후회라든지 소외감이 상당히 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예, 찍어준 게 아깝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제일 불신받는 기관이 국회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마 그런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얼마씩 받습니까, 근데? 돈 받는 게 어느 정도 연봉이라 그러고 고상한 말로. 연봉이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1억 한 4천 정도 내년에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왜냐하면 국회의원 연봉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수당 개념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전에도 말씀 한번 주신 것 같은데 사무 관리비 아니면 직원 비용은 따로 다 빼고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순순히 수령하는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이나 이런 간사로 활동하게 되면 또 특별히 나오는 수당이 있죠. 예, 특수활동비 같은 게 있어서요. 그런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억 5천 정도 내년에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국회의원 연봉이 맞습니까? 세비가 맞습니까? 그 세비가 예전에 쓰던 말인데요. 그게 원래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70년대까지는 세비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수당으로 주는데 사실은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당이라는 게 1, 2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한 항목이. 그럼 이분들도 1년에 400% 보너스를 받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들처럼 정근 수당, 명절 휴가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반 공무원들에게 없는 게 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입법 활동비하고 특별 활동비라는 건데요. 사실은 순수한 수당하고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상여금, 정근 수당 이런 거 다 합쳤을 때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과외로 받는 돈이 한 5천만 원 가까이가 있는데요. 그게 명목이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활동은 어떤 거고 특별 활동비는 또 어떤 겁니까?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늘 해야 되는 활동이 입법 활동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입법 활동비라는 걸 따로 준다는 게 좀 이상하다.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입법 활동은 입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나 연구 활동에 쓰라고 주는 수당인데 사실은 예를 들면 회사원이 자기가 원래 주어진
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걸 한다고 수당을 뭐 몇백만씩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사실 이 입법 활동비라는 게 액수가 300만이 넘습니다. 월 300만이 넘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수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억 5천이 연봉이라고 하기에는 좀 1억 5천, 그래서 입법 활동비가 한 1년에 한 4천 가까이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 활동비라는 게 한 또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원래 연봉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다 합치면 한 1억 5천 정도. 네네.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한 분한테 여쭤봤었어요. 네. 하도 이게 좀 궁금해서 사실 얼마나 수령하십니까? 그러니까 세후 한 700 정도 된다. 600에서 700 된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은 1억 5천인데 일반적으로 연봉 1억 5천보다는 사실 실수령액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입법 활동비하고 특별 활동비를 합치면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예. 그게 비과세 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금 말씀 입법 활동비하고 특수 활동비는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죠. 특수 활동비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특별 활동비라고 그거는 일종의 회기 중에 1당 개념으로 또 주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은 뭐 당연히 회의가 열리면 회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거기서 또 수당을 또 한 달에 한 80만 원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합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다 비과세 소득이고 그럼 뭐 300명 전부 다 지급받는 겁니다. 그럼 연봉 안에 본봉과 수당으로 나누면 본봉이 1억이고 수당이 한 5천 된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은 퇴직금 있습니까? 퇴직금은 원래 없는데요. 그 예전에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연금 비슷하게 뭐 연로 회원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퇴직을 하면, 그러니까 퇴임을 하면 대한민국 헌정회라는 단체에 가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헌정회에 만 65세 이상이 되는 연로 회원들에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줘왔습니다. 그게 월 120만 원 정도를 줬는데요.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재직을 할 때 돈을 불입을 하고 돈을 내고 이제 그렇죠. 나중에 받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반반이 내죠. 적립하고,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굉장히 심각하게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지금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없어졌는데요. 그 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이 소급 입법이 안 되니까는. 뭐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수령할 권리가 없는 거라서 없애도 됩니다. 없애도 되는데 그냥 뭐 18대 이전 거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 120만 원인데 그게 지금 한 400명 가까이 지급이 됩니다. 뭐 합치면 뭐 1년에 거의 한 5, 60억 정도. 그 정도 여전히 지금 전직 국회의원 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차관 분들은 퇴직금이 나옵니까? 장차관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니까 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따라서. 장관들도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분들 중에서는 하시다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나면 불명예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도 다. 뭐 그게 이제 연금법에 보면은 뭐 파면으로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연금이 깎이거나 이런 조항이 있는데 뭐 어쨌든 장차관은 이제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고요. 사실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정말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 연금법 같은 걸 만들어서 불입을 하거나 뭐 적립을 하고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결국 국민이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반반씩 부담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이전처럼 그렇게 뭐 변칙적으로 뭐 일반 국민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지금 월 20만 원인데 내년에 월 25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국회의원 뭐 1년 했다고 2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월 120만 원씩 그냥 받는다는 건 사실 너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진짜 하려면 자기 돈을 불입을 하고 뭐 적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 없애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 분들은 국회의원직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장관급여를 받겠죠? 장관급여를 받는데요. 논란이 되는 게 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급이 됩니다. 계속 지급된다고요? 수당은? 이게 뭐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왜 20대 국회가 출발할 때 그 정세균 의장께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실 권고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그 장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런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게 맞다. 뭐 이런 또 권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나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국회의원 중에 장관으로 가신 분들은 계세요? 제가 아직 언론 기사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그 보고서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활동비나 특별활동비 같은 건 이거는 뭐 1년에 거의 한 5천만 원 되는 돈을 비과세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일반 우리 근로소득자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예. 그래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도 과세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내용을 권고를 했는데요. 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네. 교통 정리를 해라. 이런 것들이 전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저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65세 이상 효도연금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시작을 했다가 이게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오면서 월 25만 원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19대까지 지내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시면 120만 원 받으신답니다. 네, 18대까지. 예. 야, 그다음에 장관이 또 되셔도 수당, 활동비, 입법 활동비하고 특수 활동비, 특별 활동비는 예. 한 5천만 원씩 된다니까 이건 계속 받으신다는 건데요. 야,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은 연봉하고 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연봉 수준 자체가 대체로 좀 낮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정하면 정하는 대로 되는데요. 예.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이제 공무원 봉급하고 네. 예를 들면 균형을 맞춰서 예. 연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영국 같은 나라는 아예 독립적인 기구를 둬가지고 네. 거기에서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해도 좀 맞지 않고요. 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 국회의원들 연봉을 보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보다 작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보다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일본하고 이탈리아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1인당 국민소득 대비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보다 적은 편입니다. 예. 아유,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독일 같은 나라 부러워하고 독일이 우리보다 뭐 복지도 잘 돼 있고 삶의 질이 높은 편인데요. 예. 일반 국민들 생각으로는 독일 국회의원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 그건 아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예. 아니, 만약에 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적폐청산을 외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까. 자기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서 남 보고 버려라 내려놓으라 기업인들을 갖다가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 개인 보좌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올해 한 명이 더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8급 보좌진이 한 명 더 늘어나게 예. 됐습니다. 8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연봉 한 5천만 원 좀 안 될 겁니다. 그럼 대기업 네. 취업하는 거랑 같은 수준이네. 조금 더 높네요. 네, 그럴 겁니다. 여기도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보좌진 채용 권한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8급 보좌진 늘리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상하원 보좌진 보면 이렇게 9명, 8명씩 두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상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좀 많은 편입니다. 예, 미국은 하원도 우리나라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예. 뭐 국가 자체가 우리보다 뭐 몇백 크니까. 미국은 또 연방 국가인데다가 그렇죠. 예, 워낙 뭐 나라가 크니까. 예. 근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예. 보좌진 급여가 1년에 합쳐가지고 지금 뭐 4억 4천 정도 예. 되는데요. 그 정도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좌진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든다면 네. 아까 독일 말씀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3억 700만 원 정도 국회 예. 자료에 의하면 한 3억 700만 원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4억 4천이니까 독일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적은 보좌진 비용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엄마 아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인턴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가고요. 왜 우리 노량진 고시촌에 저렇게 많은 공무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지금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고시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참 국회의원 연봉 여러 가지 지원 경비 보좌진 규모 이렇게 정해놓고
근본적인 문제, 독립된 기구가 이런 부분을 정하는 사례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것을 정해서 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기준이 있거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2009년에 국회의원들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부정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46명의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사퇴를 했네요. 그래도. 네, 사퇴를 우리나라 같으면 사퇴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퇴를 안 하면 그 당이 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사실 액수는 뭐 몇백만 원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허위로 청구를 해가지고 네. 뭐 심지어 애완견 사료 비용까지도 다 뭐 청구해가지고 했을 정도로 해서 뭐 주택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46명이 사퇴하고 그때 영국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구가 예. 인디펜던트 팔러먼트 뭐 스탠다드 오서리티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뭐 예. 독립된 예. 국회의원들의 연봉 기준을 정하는 기구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임기도 5년으로 보장이 돼 있고요. 뭐 회계사라든지 고위법관이라든지 전직 뭐 의원이라든지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만 그렇습니까? 대학 교수분들이 이 프로젝트 연구 비용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정말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이 적폐를 다 어떻게 청소를 하죠? 글쎄요, 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에서는 네. 모든 게 좀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네. 최소한 사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은 좀 없어져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국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쨌든 국회부터 투명하고 깨끗해져야지 네.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에서 네. 계속 국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영국처럼 독립기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 과도한 특권 이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